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폴란드에서 레오파르트 2A4 전차가 14대, 챌린저2 전차 14대 등의 강력한 서방제 전차들이 지원되고 미국으로부터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영국으로부터 FV432 마크3 불독 장갑 차량 100대 등이 지원되는 것에 이어 이를 사용할 본격적인 서방제 나토 스타일의 새로운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창설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다른 3개 국가들이 레오파르트 2A4 이상 버전의 전차들을 지원할 것이라는데 폴란드를 포함해 4개 국가에서 1개 대대를 구성할 물량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지원할 것이라 알려지고 있어 기대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1월 17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중 최초로 주력 전차부터 장갑차 전력, 개인화기에서부터 편제, 전술, 작전 형태 모두가 서방제 나토 스타일로 갖춰진 제47 돌격 여단이 곧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할 것이라는데요. 최근 이에 더해 미국이 대여대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를 지원하게 되면서 이 제47 돌격 여단은 걸프전 당시 최대의 전차전이었던 73 미스팅 전투에서 이라크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과를 기록했던 미군처럼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과를 올릴 정도로 강력한 제병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나토 국가들의 서구식 전차 지원으로 이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모든 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군의 공세 역량이 하루라도 빨리 바닥나고 이번 봄 라스푸티차가 시작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전까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는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겨울에 대공세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3월 봄 이후 현재 서방에서 지원되는 모든 전력들과 서방 세계 군사 선진국들에서 선진 군사 교리 교육을 마친 새로운 군대들이 모두 합세해 수백 대 이상의 전차들이 동원되어 거대한 공세를 가하게 될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 서게 될 우크라이나 최초의 나토식 군대 제47 돌격 여단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올해에도 이번 전쟁을 길게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3월 봄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하루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가해지고 있는 강력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역량을 늦추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인지 우크라이나군은 겨울 대공세를 실시하지 않고 올해 3월 봄이 되면 그때 본격적인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 대공세의 선봉에 설 전혀 새로운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기갑부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미국과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 창설되는 제47 돌격 여단이 그 정체입니다. 현지 시각 1월 17일 전해지는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부대는 이제껏 구소련식 무기와 장비, 편제를 갖춰왔던 우크라이나군과 전혀 다른 이들로 사용하는 장비와 무기에서부터 편제 및 전술, 작전 형태까지도 모든 것이 서구식 나토 스타일에 맞춰 탄생하는 우크라이나 최초의 부대라고 합니다. 이 부대는 지난 2022년 연말에 창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빠를 경우 올해 3월 우크라이나 전선에 선봉에 투입되기 위해 현재 독일과 영국, 우크라이나 등 여러 곳에서 서구식 전투 교리를 전수받고 훈련을 진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우크라이나군 부대원들이 AK-47과 같은 구소련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병 군단 부대원들이 체코제 CG-806 브렌투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번에 창설된 제47 돌격 여단의 장비를 보면 마치 미군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들은 미 해병대들의 무장과 비슷한 M16A4 소총, M203 유탄 발사기 조합의 소총을 갖추고 있거나 나토 표준 5.56mm 탄약을 사용하는 M4A1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대부분이 광학 장비와 같은 추가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의 경우 글록 17 권총이나 베레타 92 FS 등의 서방제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며 작은 부대원들의 지원화기 또한 나토 표준 규격을 갖춘 M249 경기관총이나 FN 미니미 경기관총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헬멧이나 통신 장비는 물론 의무 키트 등 대부분의 장비가 나토 스타일로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들의 전차 전력과 장갑차 전력은 물론 포병 전력까지 싹 다 나토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데요. 제47 돌격 여단은 한 개의 전차 대대 및 3개의 기계화 대대로 편제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들의 전차 대대가 슬로베니아에서 지원해준 28대 M55S 전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발표된 것처럼 영국에서 14대의 챌린저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했으며 폴란드에서도 독일의 반대를 무릅쓰고 14대의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들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제47 돌격 여단의 전차 대대는 현재 M55S 전차 대신 28대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 및 챌린저2 전차를 운용하는 막강한 전력으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배치되어 있는 M55S 전차는 보병 부대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고 특히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챌린저2 전차의 경우 러시아군 전차들을 파괴하기 위해 최전선에 설 예정인데요. 한편 나머지 3개 기계화 대대를 채우는 것은 미국이 지원한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47 돌격 여단의 포병 장비 또한 나토 호환이 가능한 30문의 영국 AS-90 자주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서구식 부대를 따로 운용할 경우 현재 구소련 장비가 주력인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이 이원화되어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크라이나군 제47 돌격 여단의 편제가 걸프전 당시 73 이스팅
미스팅 전투에서 무시무시한 활약을 선보인 바로 그 조합이라며 앞으로 3월 봄 대공세에서 이들이 나설 경우 러시아군 전력들을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밀어버리며 압도적인 전과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초반 벌어진 걸프전에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은 프로호로프카 대전차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차전으로 불리는 노포크 전투를 치렀는데요. 이 전투에서 미 육군은 550대에 달하는 적전차를 격파했고 이 기갑사단 및 1보병사단의 좌우 측방에서 병진하던 미 제3기갑사단과 영국군 제1기갑사단 역시 각각 300대가 넘는 적전차 및 장갑 차량들을 파괴하거나 노획했습니다. 바로 이때 양측 군대 선봉이 접촉해 벌어진 것이 그 유명한 73 미스팅 전투였는데요. 여기서 허버트 맥메스터 기갑 기병 중대장은 단 9대의 전차만으로 이라크 전차 80여 대를 박살내버리고 40여 대 장갑 차량을 격파, 기타 차량을 20여 대 격파하는 가공할 전과를 세웠고 제1기갑사단 역시 메디나 능선 전투를 치르며 이라크군 전차들을 186대나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 제47 돌격 여단은 챌린저2 전차 혹은 레오파르트 2A4 전차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조합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챌린저2 전차의 120mm 55구경장 강선포는 장거리 포격이 가능하기에 먼 거리에서 러시아군 전차들을 일방적으로 사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선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강포보다 포구 초속이나 포탄의 위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포탄의 회전을 가게 되면서 장거리 포격에는 더욱 유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선포를 사용했던 챌린저1 전차의 경우 무려 4.7km나 되는 거리에서 적 전차를 격파한 기록이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현존하는 가장 최장거리 전차 대 전차 격파 기록인데요. 뿐만 아니라 M2A2 브래들리 장갑차 또한 사거리가 4km를 넘어가는 토우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 제47 돌격 여단은 충분히 전차들의 사거리 밖에서 먼저 공격해 러시아군 전차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처럼 봄 이후에 공세를 취하기 위한 조치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을 때 러시아는 무려 올해 봄에 50만 명의 병력을 추가 동원할 것이라는 예상에 이어 200만 명 이상의 추가 병력을 동원해 더욱 심각한 수준의 희생을 자국군 병사들에게 강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예상들이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지난해 개전 초기처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러 전선을 다시 형성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현재 동부 전선에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군 공세를 지난 2022년 초기 공세 때 공략에 실패했던 북부 전선과 크림반도에 이르는 넓은 범위로 크게 확장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각 부대원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반드시 적절하게 배치하는 면모를 보인 반면 러시아군은 어떻게 해서든 크게 부족한 대대 전술단의 병력 수를 우선적으로 채우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입니다. 200만 명의 러시아군이 추가로 동원된다고 해도 이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러시아군이고 이들의 보급 역량은 한 번에 10만 명 이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군의 공세는 보병들의 희생을 더욱 크게 만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돈바스 지역 일대에 러시아군이 하루 평균 200소티 항공 폭격을 퍼부은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포격 수준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러시아군은 이를 대신하기 위해 공중포병과 다름없는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폭격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요. 최근 러시아군은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모든 항공 전력을 있는 대로 죄다 끌어모아 공중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폭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 공군의 활동이 늘어난 것은 최근 미국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계속 전쟁을 끌며 자국 국민들의 희생을 경악할 수준으로 늘리려는 러시아의 정신나간 야심을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3월 대공세가 완전히 끝장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역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